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전날이에요. 혹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되는 그 전날입니다. 자료가 막 책상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모니터의 글자들이 모래알처럼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아랍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두통이 막 오는 것 같고 집중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이어폰을 꺼내서 어떤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마치 마법처럼 주변의 모든 소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신비로운 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마치 이건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의 두뇌가 경이로운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몰입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불안이나 걱정 이런 거는 싹 사라져버렸고 시험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던 그 업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고개를 들고 시계를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을 했구나, 몰입을 했구나, 해야 될 일을 다 마쳤구나. 자, 여러분, 제가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으로 검증된 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의 주제, 바이노럴 비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 표현으로 제대로 번역된 전문적인 명칭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그냥 생으로 직번역을 하자면 양이박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양이라는 거는 한자로 귀 이자를 써서 양쪽 귀에 박동소리를 들려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박동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이노럴 비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각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주파수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귀에는 300Hz, 오른쪽 귀에는 310Hz의 소리를 들려주잖아요. 우리 뇌는 이 두 주파수의 차이인 10Hz의 새로운 비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10Hz의 비트가 바로 바이노럴 비트입니다. 두 귀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들을 때 우리 뇌가 그 차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주파수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이노럴 비트를 듣게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그 비트의 주파수에 맞춰서 스스로의 뇌파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기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비트와 같은 주파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뇌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서 조율되는 악기와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바이노럴 비트의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 뇌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발견이죠. 두뇌 측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밝혀지게 된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심리학, 생리적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집중력 향상입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뇌파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알파파, 베타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심지어 뇌파에 관련된 제품들을 사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뇌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신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 바로 이해될 수 있게 잘 설명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 뇌파와 각종 연구 결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바이노럴 비트를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바이노럴 비트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것을 여러분이 당장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강의 자료로 뇌파별로 들으실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다른 데서 얻으시는 것보다 저희는 최신 연구 결과에 입각해서 제대로 제작을 한 것들이니까 이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나을 겁니다. 방금 올라갔을 거라서 기쁜 마음에 이 안내부터 먼저 드리고요. 바이노럴 비트를 들으실 때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이 톤이 재생될 때만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제 뇌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 5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델타파 0.5에서 4Hz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타파는 4Hz에서 8Hz까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알파파 같은 경우는 8에서 14Hz, 베타파는 14에서 30Hz, 감마파는 30에서 100Hz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주파수 크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주파수는 우리의 정신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5가지의 뇌파 말고도 엡실론파나 하이 감마파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실상 이 5가지가 전부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델타파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델타파는 여러분이 완전히 잠들거나 거의 기절한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뇌파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침대에 눕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델타파가 활성화됩니다. 델타파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 델타파 덕분에 재생과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타파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활성화되는 뇌파입니다. 꿈꿀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명상에 잠기거나 아니면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세타파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창의력이나 직관력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영감을 막 쥐어짤 때 세타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꿈꾸는 것처럼 어떤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그 세계를 헤엄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알파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깨어있지만 굉장히 편안한 상태일 때, 자는 건 아니에요. 안정된 상태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할 때 발생하는 뇌파예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스트레스가 스르륵 녹아내리고 집중력 또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시기 전에 안정을 시키는 용도로 아주 좋죠. 하지만 너무 오래 알파파가 지속이 되면은 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알파파를 홍보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알파파가 마치 모든 것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알파파랑 사실은 무관한 경우도 있고요. 알파파를 통해서 집중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집중 그 자체라기보다는 집중을 위해서 안정감을 주는,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뇌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깊고도 강렬한 집중의 상태,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가장 적합한 뇌파, 바로 베타파와 감마파입니다. 베타파는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발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를 할 때 우리 뇌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몰두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베타파가 수시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베타파가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너무 과하면 스트레스나 불안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감마파, 이 감마파가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의 뇌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뇌파는 굉장히 복잡한 연구 과제나 고도의 인지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두뇌가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감마파 덕분에 정보 처리 능력이나 기억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집중력은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금 과장하면 초인적인 상태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건데요.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게 된다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베타파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주파수로만 보면은 베타파보다 그 수치는 더 높은데 스트레스 또한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주파수가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 감마파 상태에서는 우리 뇌를 풀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해질 수 있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죠. 정리해보면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계신 직장인이시거나 시험을 앞둔 학생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뇌파가 필요할까요? 바로
베타파와 감마파입니다. 이 베타파, 감마파 둘 다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감마파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의 이해나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이나 과제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 지금 정형화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베타파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알파파 같은 경우는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알파파 주파수의 바이노럴 비트를 들으면 이완이 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중간에 휴식을 하거나 좀 마음이 들떠 있다, 이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활용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마 지금까지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거든요. 연구 대상은 라이덴 대학교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절반을 나눠요. 그리고 한쪽 학생들에게만 이 바이노럴 비트를 들려줬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면요, More Attentional Focusing Through Binaural Beats, Evidence from the Global Local Task. 번역을 하면 바이노럴 비트를 통한 주의 집중력 향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감마 주파수에 해당하는 바이노럴 비트를 들으니까 우리 뇌에 감마 대역 활동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감마파가 나왔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과제를 할 때 반응 속도였습니다. 그 논문에 있는 그래프 하나를 띄워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대조군, 즉 바이노럴 비트의 도움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볼 수 있죠.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반응 속도가 계속 빠르고 그것들이 쌓이면 아마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연구 결과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립 원격교육대학교의 성격심리학과 연구 결과예요. 논문 제목은 Binaural Auditory Beats Affect Long-Term Memory. 번역하면 바이노럴 비트가 장기 기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즉 기억력에 좀 더 특화된 실험을 한 것이죠. 이 실험에서는 20Hz의 베타 주파수를 노출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올바르게 회상된, 즉 정답을 맞춘 단어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왜냐하면 실험 자체에서 단어 시험을 봤거든요. 과제에서 민감도 또한 높았습니다. 반면 세타 주파수를 들려준, 자, 세타 주파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꿀 때 주로 발생하는 뇌파였잖아요. 5Hz로 세타파에 해당하는 바이노럴 비트를 들려줬을 땐요, 베타 주파수의 바이노럴 비트를 들려줬을 때보다 기억된 단어의 수나 민감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음 볼 연구는요, 독일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두뇌 피질의 연결성까지 관찰을 했습니다. 아예 우리 뇌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논문 제목이 The Effect of Binaural Beats on Visuospatial Working Memory and Cortical Connectivity. 한국어로는 바이노럴 비트가 시각 공간 작업 기억과 두뇌 피질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기서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작업 기억을 테스트하는 과제를 수행한 것이죠. 이 작업 기억은 학습과 과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기억력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메모리거든요. 메모리가 좋으면 어떤가요? 컴퓨터 속도도 매우 빨라지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이 잘 작동해야 응용 문제도 잘 풀 수 있고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매우 중요한 기억이죠. 자, 실험에서는 과제를 수행을 시키고요. 동시에 이 두뇌를 측정합니다. fMRI라고 하는 기능적 자기공면 영상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바이노럴 비트를 들은 쪽에서 작업 기억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정확도와 빠른 반응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15Hz 베타 주파수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둔 바이노럴 비트 중에 하나가 바로 15Hz입니다. 정확하게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까요. 여러분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fMRI 관측 결과 바이노럴 비트 자극을 받은 참가자들의 대뇌 피질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두뇌 여러 영역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렇게 집중력에 도움이 되니까 다른 연구에서는 ADHD를 가진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효과들은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뇌를 측정하는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 바이노럴 비치가 주파수에 따라 집중력이나 암기력을 올려주고 마음의 평온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간편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묘사해 드린 것처럼 단 하나만 하면 되죠. 이어폰을 귀에 꽂고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간단한 소리로 뇌 주파수를 조절해서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실 때 여러분의 두뇌가 새로운 차원의 집중력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거슬린다거나 그렇다면 무리해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제가 유튜브에 지금까지 많이 올렸던 빗소리나 숲속의 자연의 소리, 아니면 실제 고사장이나 카페 소리, 혹은 서울대학교나 명문대학교 도서관에서 녹음한 소리, 클래식 음악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조회수가 벌써 2100만이 넘은 걸로 아는데, 제가 공부할 때 듣곤 하는 피아노 음악 소리긴 해요. 물론 제가 그 피아노 음악만 매일 듣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이 바이노럴 비치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공부나 업무 내내 꼭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내 듣기 불편하시면, 혹은 귀가 아프시다고 한다면 시작할 때 집중을 불러오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아요. 집중 상태에 완전히 빠져든다,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계속 들으시면은 귀를 막고 있으니까 다른 잡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그 바이노럴 비치들이 뇌파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효과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정말로 나한테 맞는 비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시면서 깊이 호흡을 함께 하면서 소리에 집중해 보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몇 분 뒤에 여러분 두뇌가 그 소리에 맞춰서 스스로를 조율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뇌 활동을 최적화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거든요. 부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전에 없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요,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즉, 많은 과학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가 꼭 신을 믿진 않더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절대적인 원리는 존재합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나 별의 움직임이나 인체의 신비까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리,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신의 뜻을 여러분께 전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과 제 신체가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가족, 형제, 부모님, 친구들에게 공유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함께 할 때, 함께 공유할 때 성공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과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지 코멘트를 꼭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실천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자극을 받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빠짐없이 모두 읽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후기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